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 2의 공개 트레일러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1편이 지금도 1인칭 공포게임 최고작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트레일러에서 보인 장면과 전작이 왜 지금도 평가받는지, 그리고 2편에서 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공간입니다. 영상은 안개 낀 숲과 물가, 불빛이 비치는 외부 지형으로 시작합니다. 전작처럼 우주정거장 안에만 갇혀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2편은 확실히 실외 공간을 더 앞에 내세운 느낌입니다. 초반 자막도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서 단순한 괴물 추격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고 전작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중간에는 낡은 모니터 화면과 어두운 실내 통로가 나옵니다. 오래된 계기판, 좁은 복도, 불안정한 조명. 전작 특유의 레트로 SF 감성은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반부에는 화염 방사기를 쓰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상대가 무엇인지는 이 장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작에서 화염 방사기는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라기보단 위험한 순간을 잠깐 버티게 해주는 생존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2편도 단순한 액션 게임이라기보다는 1편에서의 그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그 공포감을 이어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마지막에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괴물, 제노모프의 얼굴을 짧게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편은 전작의 폐쇄적인 공포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환경과 더 넓은 공간까지 활용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전작은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은 2014년에 출시된 1인칭 생존 공포 게임입니다. 시간대는 영화 에이리언 1편 이후 15년 뒤입니다. 주인공은 엘렌 리플리의 딸, 아만다 리플리이죠. 아만다는 어머니의 실종 단서를 찾기 위해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거장 안의 위협은 제노모프 하나만이 아니죠. 무장한 생존자들도 있고 통제를 벗어난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제노모프가 계속 배회합니다. 이 게임은 제노모프와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총기와 화염 방사기, 제작 아이템은 있지만 제노모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숨어야 합니다. 우회해야 하고 소리로 유인해야 하고 정말 위험할 때는 잠깐 밀어낸 뒤 다시 도망쳐야 합니다. 움직임 감지기도 전작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감지기 소리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작의 핵심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전작이 지금도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제노모프는 정해진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뛰거나 소리를 내거나 장비를 쓰면 그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숨었던 장소가 다음에도 안전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전작의 공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플레이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내 행동을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게 됩니다. 분위기도 강했습니다. 전작은 많은 적과 싸우는 액션보다 한 존재에게 쫓기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의 분위기를 게임으로 옮긴 쪽에 더 가깝죠. 낮은 조명, 좁은 통로, CRT 모니터, 아날로그 장비, 미래적인 SF라기보단 낡고 무겁고 불안한 우주를 보여줍니다. 사운드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제노모프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환풍구 소리나 금속성 소음만으로 플레이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게임의 공포는 괴물이 눈앞에 나오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데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더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스팀 한국어 리뷰 반응을 봐도 전작의 장점은 꽤 일관되게 나옵니다. 오래된 게임인데도 분위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주정거장 디자인, 사운드, 제노모프의 움직임에 대한 칭찬도 반복되죠. 에이리언 팬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길고 후반부가 늘어진다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계속 긴장해야 하는 게임이다 보니 재미와 피로감이 같이 올라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더 무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공포를 어떤 리듬으로 보여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편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이 실제 플레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트레일러는 숲과 물가 같은 바깥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경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는 전작의 공포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도 어디서 추적당하는지 모르는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노모프의 압박감입니다. 전작이 무서웠던 이유는 제노모프가 무조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협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2편도 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예측 가능하면 공포가 약해지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 리듬입니다. 전작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후반 피로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편은 공포를 몰아붙이는 구간과 숨을 돌리는 구간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팬들이 기대하는 건 전작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 아닙니다. 전작이 잘했던 공포를 지금 기준으로 더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 2는 아직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게임은 아닙니다. 발매일도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스템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 트레일러만 봐도 방향성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전작의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더 넓은 외부 환경까지 공포의 무대로 쓰려는 방향이 보입니다. 핵심은 더 큰 스케일 자체가 아닙니다. 제노모프에게 쫓기는 공포를 새로운 공간에서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더게이머였습니다.